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A10이 예. 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겁니까? 사실 A10은 배치됐을 단계에도 논란이 많았어요. 무슨 논란이? 왜 그러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A10은 네. 일반 전투기들에 비해서 네.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느려요. 맞아요. 좀 느리긴 네. 해요. 그래서 이제 무장을 안 당한 상태에서는 한 시속 750km 정도로 비행을 하고 무장을 달면 속도가 한 56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낮게 날고 느리고 하다 보니까 예. 냉전 시절 이제 1980년대가 냉전이 거의 끝판왕이었거든요. 그때가 되면 이제 유럽에 소련이나 바르샤바 조약기구들이 네. 굉장히 촘촘한, 그러니까 저공에서부터 고공까지 촘촘한 방공망을 대공. 구축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존성의 문제가 좀 부각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더욱이 냉전이 끝나고 미소 냉전이 끝나니까 네. 미국 소련하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없어졌죠. 네. 그러면서 90년대 들어서 차라리 이거 이제 앞으로 쓸모도 없고 한데 그냥 다 퇴역시키자. 그래서 일부 기체는 아예 미육군 항공대나 또 우리나라도 한번 언급해. 또 한국군에게 온 겁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주자라는 그런 약간 썰이 있었어요. 아, 썰입니까? 그럼 100% 이거는 뭐 확인이 안 된 얘기인데 아, 네. 그러면서 사실 그 A10의 무용론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뭐 어느 나라 공군이나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주로 그걸 이제 마피아라고 많이 하는데 네, 무슨 마피아입니까? F-16 마피아, B-52 마피아 뭐 기종마다 그런 약간 왜냐면 그 기종을 탔다는 조종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일종 이제 그룹처럼 네. 그렇게 이제 이걸 이제 뭐 좋든 안 좋든 할 때 마피아라고 많이 부르는데 반면에 이제 A10은 미 공군에서도 대수가 많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좀 이런 뭐 조종사들 간에 알력에서 좀 밀리는 부분도 있었고 알력에서 좀 밀리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야 이거 필요 없을 것 같다 앞으로는 그래서 하여튼 그런 퇴역 얘기들이 뭐 과거에도 꾸준히 한번 나왔었죠. 그런데 걸프전이 터지면서 이게 상황이 반전되죠. 이야. 걸프전 터지면서 90년에 이제 걸프전이 발발하고 A10이 막상 실전에 투입시켜 보니까 네. 무장 상황에 따라 이제 좀 차이가 있지만 다른 전투기들에 비해서 세공 시간이 1시간 이상이나 되고 또한 무장 탑재 능력도 뭐 앞서 우리가 봤지만 많이 탑재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 장시간 채공도 가능하고 고장이나 피탄에 강하고 단단한 그런 구조, 튼튼한 구조 덕에 몇몇 사례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지상의 대공 포화에도 살아 돌아오는 그런 생존력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걸프전 당시에 이 A10이 어마어마한 활약을 한 게 한 900대의 이라크군 전차를 파괴하고 2000여 대의 각종 차량 그리고 1200여 문의 야포를 파괴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헬기도 격추시켜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GAU-8 캡틴건으로 헬기 2대를 드르륵 해가지고 격추시켜버리고 제가 봤을 때는 비행 중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이제 뭐 하버링 그러니까 공중에서 제자리 기동을 하던거나 아니면은 좀 비행 속도가 느렸던가 뭐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이 밖에 이제 스커드 미사일 제거에도 동원이 됐고 그러니까 A10의 이 출격 단독 출격 횟수 보통 이거 소티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8100회에 달하는 임무 소티를 이제 출격을 하게 됩니다. 걸프전에서만. 걸프전에서. 그리고 성공률이 95.7%나 됐어요. 와, 거의 뭐 100전 100승이라는 얘기네? 거의 그렇죠. 거의? 100% 육박에 나가면 임무 받고 나가면은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달성률을 보였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이런 지상 공격에 특화돼 있고 또 오랜 시간 또 채공이 가능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목표지에 갔는데 뭐 다른 전투기 같은 경우 갔는데 뭐 연료가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잠깐 있다가 또 와야 되거든요. 근데 반면에 얘는 좀 오랜 시간 지상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성공률이 높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이런 방호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뭐 임무 성공률이 다른 전투기 비해 높았다는 거죠. 확실히 지상전은 강력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당시에 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걸프전 초기 이제 항공전을 보면 이라크군도 바보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라크군도 저공 침투하는 항공기에 대한 다국적권 항공기에 대한 그 저공 방공망이 되게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참 재수가 없었던 게 당시 참전했던 영국 공군의 토네이도나 이탈리아 공군의 토네이도 전투들이 저공으로 들어가서 이 디스펜서라 가지고 이제 막 자탄을 막 뿌리는 토네이도는 그거에 특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행장 막 때리러 들어갔다가 걸려가지고 막 격추당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A-10도 기관포로 쏘려면 이제 적어도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사실 걸프전 때는 AGM-65 매버릭 미사일 여기 이제 비행기 보시면 이제 하얗게 여기 달려 있는 예, 요 미사일 이제 매버릭 미사일을 쏘고 약간 고도를 높여서 그걸로 적의 전차나 이런 잡는 거를 전술로 바꾸죠. 그래서 걸프전 당시에 미 공군이 사용한 매버릭 미사일의 90%를 이 A-10이 다 씁니다. 이 매버릭 미사일은 어떤 겁니까? 예, 매버릭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공군에서 쓰고 있는데 공대지 미사일의 하나인데 뭐 전차라든가 장갑차 이런 데 잡는 데도 좀 특화돼 있고 이 밖에 뭐 벙커라든가 이런 걸 타격하는 데도 특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도 방식도 다양해요. 이제 보통 이제 TV 유도 방식이나 연령상 유도 방식 뭐 이런 걸 많이 쓰는데 뭐 버전 중에 레이저 유도 방식도 있었고 뭐 그렇게 다양한 방식 쓰고 있는데 이 A-10 같은 경우에는 TV나 아니면 연령상 TV 이런 거를 많이 좀 사용했죠. 연이어서 2003년 이라크전 때도 한 60대 정도의 A-10이 이라크 전쟁 이제 2003년 미군이 이제 이라크 들어갔을 때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 85%의 임무 성공률을 달성을 했고 이때는 또 기관포탄을 또 어마어마하게 쏩니다. 그래서 한 31만 발 넘게 GAU-8 캐틀린건을 이제 사용을 했고 또 이례적으로 사실 이제 항공이 또 이제 이라크군의 투항을 권유하는 그런 전단지 투하도 했어요. 전단지 투하도 했어요. 전단지까지 투하를. 네, 보통 이제 그 클러스터 폭탄 같은데 자탄 말고 이런 걸 넣어서 공중에서 이제 뿌려지게 살포하는 그런 것도 했죠. 근데 이제 걸프전하고 이라크전 때 A-10의 약간 불명예이기도 한데 불명예가 있어요? 네, 아군을 우사해서 잘못 쏴서 뭐 그런 피격된 사례들이 사실 있습니다. 사실 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워낙이 뭐 적군과 아군이 밀접해 있는 경우도 있고 오인해서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피하 식별판이라든가 뭐 전차에 요즘은 많이 달고 있는데 우리 군도 뭐 많이 달고 있긴 한데 그래서 사실 지상 공격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게 확인하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절차를 좀 소홀히 했다거나 이러면은 이게 오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 당시면은 그거 뭐 어떻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라크전, 걸프전에서 좀 그런 몇몇 사례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A-10이 좀 업그레이드가 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기존의 A-10A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밀 유도 무기를 많이 운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매버릭은 운용을 이제 되게 최적화된 기체이기 때문에 운용을 했지만 이후에 이제 걸프전 이후에 많은 정밀 유도 무기들이 미군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이라크전 보면은 거의 제2담으로 전쟁을 했을 정도로 쇼 아니었습니까? 네, 거의 뭐 그랬는데 그래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제 정밀 교전 업그레이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종석에 있는 뭐 여러 뭐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도 디지털화를 다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타겟팅 포드라고 그래가지고 보시면 여기 항공기 부분 보면 여기 뭐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 A-10의 과거 A-10에는 요게 이제 페이브 펜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그런 포드인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 레이저를 직접 조사해서 유도 폭탄을 떨구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레이저 유도 폭탄은 지상이나 아니면 다른 전투기에서 그 레이저 빔을 쏴서 이제 반사되는 걸 보고 레이저 유도 폭탄이 따라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 반사되는 레이저를 잡아내는 그런 장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레이저 유도 폭탄을 스스로 100%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A-10C로 가면서 요게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지금 이게 다 없어요. 페이브펜 이게 다 없어지고 대신에 이제 그 지상에 있는 목표물을 잡는 타겟팅 포드를 이제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닝 AT나 스나이퍼 XA라는 그런 이제 타겟팅 포드를 A-10C부터는 장착을 해요. 그러면서 무장 운영 능력이 확 좋아졌죠. 야, 완전히 풀체인지 되네. 그러면서 이제 뭐 레이저 유도 폭탄, 뭐 제이담, 뭐
다른 것들도 이게 쓰게 되고 또 한 가지로는 이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개에 이렇게 무장을 많이 달잖아요. 엄청 달았잖아요. 그리고 날개가 비행할 때 보면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날개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A10 뭐 C부터는 이 날개를 새 걸로 교체를 해버립니다. 아예. 왜냐면 이제 이 날개가 잘못되면 이제 항공기에 추락할 수도 있고 이제 수명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네네. 자동차도 수명 줄어들듯이. 그래서 이걸 날개를 확 갈아버리고 새 걸로 확 갈아버립니다. 요걸 이제 미 보잉사가 이제 담당을 했는데. 네. 요건 이제 미 보잉사가 우리나라 이제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제작을 맡기죠. 자체 제작입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설계나 이런 걸 하고 다 알려주고 이제 만든 거는 우리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 지금 만들거든요. 지금은 사실상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 날개가 A10에 달려 있는 거죠. A10C에 달려 있는 현재. 네. 그래서 사실 이제 A10C 사양으로 초기에 이제 배치됐던 그러니까 A10이 한 700대 각각 716대 생산됐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 중에는 이제 시제기도 있었을 거고 뭐 시제기 사실 뭐 많지는 않았을 텐데 네네.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이제 퇴역을 사실 좀 지금 일부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A10C로 가면서 날개 바꾸고 수명 연장 사업 통해서 이제 더 쓸 예정인데 사실 이제 미 공군은 2014년부터 네. 사실 이 A10을 좀 전량 퇴역시키려고 막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노력을 했대요? 잘 쓰이고 있는데? 이제 아까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이 전투기라든가 폭격기 같은 경우에 마피아들이 있다고. 이런 마피아들 입장에서는 저거 다른 걸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저 필요할까?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당시에 또 미 공군의 화두는 F-35였어요. F-35를 이제 도입하려면 뭔가 예산이 당시에 이제 막 개발비 폭증하고 막 이러니까 이 항공기 단가도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몸집을 줄여서 유지비를 아껴서 이걸 좀 들여와야겠다 그러면서 타겟이 됐었죠 A10이. 얘는 A10은 좀 유지비가 많이 비쌉니까? 그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라도 아껴서 그런 거라도 아끼자. 얘는 그런, 그렇게까지는 안 드는데. 네, 그런 사실 이제 A10도 이제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면 이제 유지비가 많이 들죠. 그렇죠. 단종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비용도 아까웠던 거예요 당시에는. 그래서 미공군은 자꾸 이걸 퇴역을 시키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미 의회에서 반대를 하죠. 왜? 안 된다. 그러니까 상원이나 하원이나 미 의원들 잘 보면은 미 의회에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방에 관련돼서 어떤 무기체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분 되게 보기 힘든데 약간 미국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A10 계속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있을 때 많다. 의회에서 자꾸 이제 거부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이라크전이라든가 그다음에 ISIS 관련된 그런 전투에서도 A10 나름 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2016년 1월에 미공군이 이제 퇴역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이 난 겁니까? 네, 그래서 아마 2020년대까지는 계속 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A10 퇴역과 관련된 얘기는 제가 봤을 때 계속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계속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A10이 물론 이런 근접 항공 지원에 특화돼 있고 뭐 아이시스 같이 그런 테러리스트나 이런 걸 진압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좋지만 지금 현재 미국이 생각하는 적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했을 때는 오히려 생존성 문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 두 나라 모두 방공망이 강력하죠. 강력하고 뭐 전투기 수준도 꽤 높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존성 문제가 또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과거 70년대, 80년대에도 A10이 그런 문제가 있었고 90년대에 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 계속 그 얘기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럼 현재 몇 대나 운영 중에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한 280여 대 정도가 미 공군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해외 기지 중에는 고정 배치돼 있다고. 그래서 A10은 오산 미공군 기지에 제25 전투 비행대대에 지금 한 20여 대 정도가 운용이 되고 있어요. 20여 대? 얼마 없네.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작년에 미국의 이제 성조지라는 신문에 뭐요? 성조지. 약간 발음이 좀 이상한데
미국의 성적이라는 하여튼 미국의 전문지. 그러니까 그 신문 같은 건데 네. 여기에 따르면은 주한미군에 배치된 A-10 같은 경우에 네. 24대 중 23대 정도를 네. 이 지상군에 대한 근접 항공 지원 작전을 위해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날개를 또 바꿨죠. 새로운 날개로 이제 바꿔서 그 날개를 우리 카이에서 제작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바꿔서 네. 정비 없이 새 날개 같은 경우에는 네. 한 10,000시간 정도 비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수명이 늘어났죠 이제 A-10 자체가. 그래서 뭐 당분간도 계속 아마 2020년대까지는 어쩌면 제가 봤을 때 네. 우리나라에 지금 주한미군에 있는 A-10이 네. 더 오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30년대까지. 30년대까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항공기 매니아들은 축복을 받은 거죠. 이 정말 전 세계에서 미 본토를 제외하고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항공이니까 그만큼 뭐 우리 뭐 구독자분들이나 뭐 항공기 매니아들 분들에게는 좀 이렇게 기쁨을 주는 비행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진짜 남자의 비행기예요. 그렇죠. 얘는 사라지면 안 되는 비행기. 그런데 아마 이제 계속 미공군은 또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아니 근데 제가 영상을 많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네. 여군 조종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히 A-10이. 아니 뭐 아니에요? 미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스트라이크 길 있잖아요. 네네. 뭐 2명이 타잖아요. 거기도 여군 조종사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지금 사실 뭐 미군 같은 경우에는 여군 조종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게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 이 A-10은 항공모함에서 운용된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미군군 전투기라. 네. 또 미해군은 또 미군군이 타던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같은 거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얘는 공군 출신이니까. 그렇죠. 그런 문화가 있어요, 좀. 우리 공군도 네. 약간 미해군, 왜냐면 우리 공군도 이제 미공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이제 전자전기 그라울러 뭐 한참 이제 약간 도입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우리 공군은 이제 미공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에스코트 제밍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전투기가 이제 뭐 공격 편대형 구성하면 거기 이제 그라울러 같은 게 따라가면서 이제 막 주변을 막 레이더를 교란하고 막 이러는 거 하는데 우리나라 공군은 에스코트 제밍보다는 미공군이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거리에서 이렇게 스탠드 오브 제밍하는 거를 우리 공군은 선호를 하거든요. 우선시하고. 네, 그래서 좀 그런 문화 때문에 좀 다르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A-10 썬더볼트 2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예,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해외에 나와 있는 A-10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아무튼 또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썬더볼트 2 이 녀석 얘기를 또 오늘 나눠서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군용이기 때문에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또 근데 또 다음 주에 또 제가 최애 좋아하는 또 요 놈이 나와요. 바로 아파치. 근데 다만 이제 아파치는 뭐 그동안 여러 분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요. 대신 이제 저희는 이제 제가 할 거는 이제 아파치 가디언 위주로. 우리나라 육군이 사용하고 있는 이 아파치 가디언 위주로 저희가 또 다음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